안녕하세요. 내일이 저희가 집회를 하는 날입니다. 아, 인원은 사실 뭐 정확하게 파악은 되진 않지만은 50명에서 한 70명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추세를 봐가지고는 사실은 저는 한 100명 이상, 뭐 100명 적어도 100명은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내일 가보면 알겠죠. 어, 저희가 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이번에는 명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누차에 걸쳐가지고, 지금 세 번째,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이런 집회를 하고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시위를 계속 주도를 하던 이봉호 씨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거의 했죠. 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을 하고 어, 그 설명회 가서도 시위가 답이다. 뭐 저는 근데 사실은 그때 아,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거의 없었어요. 저 말고 또 홍의사라는 분이 설명할 때는 그런 내용을 들어요. 근데 시위는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아니면은 정말 대규모라고 하면은 그거는 구호부터 해가지고 그 일련의 어,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이 시위를 뭐 실제로 해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시위를 주도해 본 사람은 더더군다나 좀 적다. 그런데 이 시위가 구호만 외쳐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그런 시위를 할 때 특히나 그 강남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왕래하는 분들한테 죄송하지요. 이거는 우리 일이지만 우리 일이라서 뭐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어, 이 문제 전반적인 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는 형태로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시위를 하면서 또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내용 전달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거의 2시간을 저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취재를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내용을 그렇게 좀 전달을 하고 그리고 경찰 쪽에는 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실 수사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 정도를 해놔놓고 그냥 불송치를 해버렸다. 이거는 저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딱 하나뿐이에요. 그냥 뭐 뭔지를 당했는지 아니면은 게을러서 안 한 건지 그냥 불송치를 해가지고 검사한테 넘긴다라고 하면은 불송치로 거기서 그냥 클로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리슬쩍 밀어넣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집회가 끝나고 다음에 조사 진술을 하게 되면은 어,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녹화상으로는 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다음 조치를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서 어, 조사를 하는데 녹화실에서 녹화를 할 수 있는 조사실에서 저는 하겠다라고 어, 연락을 했고 일정을 그렇게 녹화하는 그런 조사실이 아니면은 하지 않겠다라고 홍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 조치를 하나 취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지금 이런 상황이 이미 한번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가면서 해야 되겠다. 아, 제가 여기에서 그런 표현들을 다 하기에는 이거는 온라인을 타는 거니까 그 소위 말해서 무작위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시위는 충분히 그런 내용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가서 좀 그 내일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왜 시위를 해야 되느냐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다시 이 손실 또는 저는 뭐 그 이상을 보고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또는 부재를 받기 위한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을 저는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어, 이 그 스테이킹 되어 있는 보관량만 가지고서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지금 이 정도의 상황에서 우리가 스테이킹 지갑을 그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쪽에서 뭐 그 제3의 그 소위 말해 서드 파티라 그러죠. 나도 너도 아닌 제3자가 보관을 하면서 이거를 이 KOK 가치를 정상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 재원을 쓸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현 상황이 우리 그 KOK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 특히 지갑에만 가지고 우리 KOK 플레이 지갑에만 가지고 계시는 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상의 그 상황이다. 최악이지만은 그 스테이킹 지갑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최상의 상황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 KOK 재단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될 이 스테이킹 지갑을 거기에는 ERC 기반의 하나,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운영체계, 비트코인 쪽 관련되는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건데, 그러면은 이것만 우리가, 어, 그 KOK 쪽으로 모든 것들을 이 나머지 불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이것들을 KOK로만 통합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 이건 매도고 나머지 세 가지는 매도고 KOK는 매수를 하는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결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거래소는 싸그리 없애버리고 아니 거래소에 잔존하고 있는 그 거래소에 나와 있는 물량들은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5억 개가 돼도 상관이 없고 7억 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한 2억 개나 나와 있을까?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0.0005라 그러면은 이거는 10만 불만 하면 돼요.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현재의 거래소 가격만 가지고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뭐 10만 불에 10배를 해도 100만 불이고 100배를 해도 1000만 불이에요. 그러면은
그때에 뭐 그 몇 억 개라고 하는 게 다 없애는데 드는 비용이 매수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 그 정도라 그러면은 천만 불 걸어봐야 13억, 130억, 140억 가까이 되는 거 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저는 아니고 그 전에 스테이킹 하신 분들 초창기에 하시고 뭐 2022년 한 7월, 8월까지도 제가 보니까 어, 소량이지만은 비트나 이더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전까지 들어왔던 것들이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는 뭐 20배 넘게 뛰었는 것도 있고 비트코인만 해도 거의 뭐 10배 이상은 튀어버렸잖아요. 그럼 제가 3조 2천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빼고 나면은 한 3조 원 정도가 돼요. 그 3조 원이 10배를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이면은 3조가 3천억이 되고요. 그거를 또 반동아리를 또 내면은 그 1,500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1,500짜리가 3조가 된 거예요. 왜? 스테이킹은 시장 거래소 가격에 그 아주 유연하게 이거를 대응을 못해요. 한번 박아놓은 거는 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또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 일정 기간 동안 묶어두는 역할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도 스테이킹을 해놓고 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면은 이거를 해지를 하는 동안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스태킹을 할 때는 우리가 개수를 몇 개를 100개를 넣는데 100개를 넣을 때 분명히 우리는 100개를 넣을 때 예를 들어서 5달러에 넣었다. 그럼 500불어치를 스태킹을 했어요. 근데 이게 0.0005달러가 돼버리면은 500달러에서 0을 그 소수점을 4개를 옮겨가면 0.5달러, 0.05달러가 되나요? 0.5달러가 되나요? 하여튼 간에 500달러가 0.5달러 또는 0.05달러. 그러면 만 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내가 거래소에 내 지갑에, 거래소 지갑에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근데 보상이 주어지나요?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는 거래소에서 소위 말하는 알비트리지, 뭐, 정말 파이 거래를 하는 거지요. 앞으로 5년간 너의 모든 건 내가 지고 있어. 뭐 쓰는 것까지 각주, 전부 음소거 해주세요. 후회하는 기간도 까먹었잖아요. 그, 차익 거래를, 그러니까 내가 1불에 샀는데 1.5불이 됐다. 50%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내가 팔 수가 있어요. 50%가 올랐는데 50%에 딱 맥스에서 뭐 매도를 못하고 45%든 40%든 30%에서 매도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럼 30% 버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킹은 한 번 넣어놓으면 그래 고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도 했잖아요.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물량으로 있다가 일부를 매수를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 물량만큼 빠져 있죠. 그래서 그 스테이킹을 해놓는 거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거래소의 이 거래, 거래소의 가격이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잡코인을 스테이킹을 하면은 그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률이 커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잖아요. 적어요. 아주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 다른 것들은 뭐, 소위 말해서 몇백 배가 올라갔다가도 몇백 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코로나 팬데믹부터 해서 제가 좀 내보낼게요. 이- 그, 아휴, 일단,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케어케이는 지금 99.8%인가 가격 99.9% 정도 하락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한 65%인가 70%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바운스백을 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다가도 바운스백을 했어요. 지자리를 찾았다고요. 근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원위치까지 오지를 못하고 처음부터 아직도 빌빌거려요. 그러면은 이더리움 잡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잡코인에서는 잡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킹을 하더라도 그런 류의 그것도 뭐 아무거나 다 스테이킹을 하는 걸로 보상을 주지는 않고 스테이킹이 될 만한 그래도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들을 일단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 코로나 팬데믹 뭐 나머지 그 외부적인 요인들 다 합쳐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도 이놈들은 떨어지는 그 폭이 그나마 적었고 그리고 바운스백을 했을 때는 정말 지 이전의 최고점 그거를 넘었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비트코인이 7만 불이 채 안 되고 6만 9천 불인가에서 멈췄었는데 이게 7만 불을 넘어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뭐 때문에? 현물 ETF 때문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현물 ETF 승인이 나면서 거의 다 올라갔어요. 솔라나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 있던 것들은 올라갔어요. 나머지들은 예전만큼 뭐 한 70%나 이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어 100이 떨어졌는데 한 30% 회복이 되고 나머지 아직 70%는 꿈도 못 꾸는 그런 것들이 천지빛깔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그 내일 같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 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스테이킹 지갑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은 그거의 존재를 알고자 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운영사든 재단이 있든 스테이킹을 해놓은 거를 손을 댈 수 있느냐? 없어요. 되면 안 되고요. 왜?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원그래프에 보면은 어떤 거는 어떤 용도, 뭐 운영하는 데에 어떤 용도로 뭐 몇억 개, 뭐 이런 몇억 개가 몇십 프로, 뭐 이거 딱딱 분할이 돼 있었잖아요. 이거를 사용을 해야지 스테이킹을 사용하면 안 되지요. 근데 이게 경찰이 불송치를 하고 사건이 종결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그놈들을 찾아가 가지고 스테이킹 지갑 보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뭐 걔들 이사 한 번 하고 나서는 지금 그
소재지로 되어 있는 주소만 남아있지 그놈들 거기 있지 않아요. 이 중차대한 상태에서 경찰이 불송치를 했는데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녹화를 할 때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마디도 안 할 생각이었잖아. 그게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참석을 해보시면 저는 정말 뭐 구호 외치려고 이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한테 정말 정말 중요한 뭐 그런 이슈가 이미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 운영사가 우리를 바보처럼 생각을 한 것처럼 경찰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경찰은 사실은 어떤 경우든 내용을 그 제출되어 있는 고발자의 제출 서류, 이능 증거 자료, 뭐 이 설명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경찰의 뭐 그 실정이 사실은 인원도 모자라고 과다한 업무량 이해를 해요. 근데 개개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80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건 옛날에 저희가 모발장에 들어갔는 내용은 뭐 그냥 4조 원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거는 KOK는 빼고서 이야기한 거니까. 근데 비트 이드 테드만 가지고서만 제가 몇 주 전에 어, 그,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입금이 됐는 그 저기 그 토큰 코인들의 그러니까 어, 가격을 거래소 가격을 대비해 가지고 그 계산을 해보면은 3조 2천억이라는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재단의 재단 이사장이 다시 누군가가 뭐 맡아서 하든 저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완전히 바지 사장이고 후수압이다. 누구한테 조정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발을 한 그 작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공지사항에 나온 내용 또는 그 저기 그 그네들이 주음을 한 내용, 수기로 해놨는 내용, 거기에서 그 지금 토마스 프레이를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이율배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지금 재단 이사장이에요. 그 재단 이사장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눈곱 하나 볼 수도 없었어요. 얼마 전에 여수 박람회에 한번 왔다 갔어요. 그게 무슨 재단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재단 이사장한테 어떠한 보고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구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일환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데에 반드시 하나 해야 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시위가 집회가 필요해요. 뭐 때문에? 잘못된 내용을 알려야죠. 유전무죄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돈 있는 놈은 죄가 없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집회에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죄송스럽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차비가 없어서 교통비가 없어서 못 온대요.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이 우리의 실정이 별반 차이들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일 우선 했어요. 그런 분은
제가 뭐 돈을 보내줘가지고 할 만큼 그런 여력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 돈이 없고 어떠한 거를 액션을 취하는데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법적으로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경찰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이렇게 시위를 통해서 언론을, 가능하면은 언론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려야지요. 누가 알아줍니까? 목마른 놈이 우물 파고요. 추우면은 옷을 더 끼어 입어요. 근데 제가 이 구미 지역에 살면서 정말 요번에 큰 실망감을 좀 가졌는데, 15인승이 근데 6명밖에 안 가요. 그것도 대구에서 오신 분, 구미에 또 뭐 김천에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가요. 그 사람들만의 일인가요? 제가 부산 지역에서 KTX 얼마 정도 차비가 드느냐, 왕복으로 한 12만 원 정도요. 그럼 거기까지 오는데 뭐또 대중교통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합치고 시간이 또 어중간하니까 점심 식사 한번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움직일까요? 저처럼 마음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장원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루 일당이에요. 날라가요. 근데 또 이만큼 또 돈을 써야 돼요. 그분은 왜 올까요? 똑같잖아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한동안 연락을 못 하다가 큰 병이 또 뭐 좀 있어가지고 수술까지 했대요. 그게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원활하게 뭐 혈액순환부터 해가지고 뭐 안 되다 보니까 신체적인 리듬이 어딘가에서 깨지니까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질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좀 뭐 몇 차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시위를 하겠다는 게, 제가 오죽했으면은 시위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상적으로 해준다 그러면은 경찰이 정말 정상적으로 수사를 우리가 느낄 정도로, 적어도 저는 느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이 떨렁 뭐 4번에 걸쳐 가지고 수사관이 변경이 됐는데 압수수색도 한 번 없고 그냥 어, 피고발자, 그러니까 피의자죠. 한 번 출석 조사 딱 하고 나서 끝내버렸다. 이게 경찰의 수준인지 원래 그렇게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불송치 피사실 사실 요지라든가 불송치 사유라든가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서류설정 넣었는데 거기서 검사가 그냥 그대로 처리를 해버렸다고 하면은 등골이 오싹하지 않아요?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적어도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됐다는 게 제일 큰 문제지요. 그래서 그거를 내일
정말 제가 목이 좀 쉬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 하루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한테 좀 알리려고 이 시위를 하는 거고, 혼자 가가지고 떠들러 봐야 그것보다는 피해자들이, 특히나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힘은 들지만. 왜? 피해자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저 새끼들이 뭘 한 거예요? 코인, 토큰, 블록체인, 뭐 세계 최고의 기술, 개지랄 떨면서 이런 이야기들만 했잖아요. 근데 그 피해자들은 이런 분들이다. 근데 저는 가장 평화적으로, 가장, 뭐, 내용 전달을 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바라는 거는 언론사들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을 했던 쪽에서 참여를 못하지만, 제가 후속으로, 뭐, 기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자 2명하고는, 뭐, 약속이 따로 되어 있고, 그 방송국 쪽은 제가 뭐 부국장이라는 분한테 남겨놨는데 사회부 기자가 올지 안 올지는 사실 모르겠고, 그 강남서에 얼만큼의 출입 기자들이, 뭐 제가 늘 갈 때마다 한 5대 정도의 뭐 그 취재 차량을 제가 5대 이상은 취재 차량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내일 그런 취재 기자들이 일정을 좀 보고서 여기서 뭐 때문에 시위를 하는지, 뭐 그렇게 취재를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일단 이거를 언론, 방송, 대중 매체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꼭 있다. 대부분이 그냥 우리는 사기당했다. 똑같은 이야기요. 어디든지 가도 코인 사기, 코인 사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또 없어요. 우리의 한 단체도 똑같은 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범죄 얘기는 한데, 그런 제목으로 통상적으로, 통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기만 가지고서, 다루는 그런 사건은 우리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일 좀 제대로 설명을 좀 하는 그런 집회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어, 얼마가 오시든지, 뭐 되는 대로 정말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하려고 해요. 전 내일도 사실은 따로 뭔가를 준비하진 않아요. 준비했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아주 그 눈으로 보여주는 그거를 가지고서 몇 가지는 보여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통상적으로 제가 해봐야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줌을 했는데, 내일은 지금 오늘의 이 속도보다는 좀 많이 말도 빠르면서 어, 한 2시간을 저는 생각을 하고서 내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피해자들이라면 뭐 서울에 계시는 분은 오후를 한번 좀 오프를 하더라도 참여를 좀 해주시고, 정말 그 부산, 군산, 진주, 울산, 뭐 정말 먼 데서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을 하면은 경기, 충청, 경기, 강원 이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